자살보험금 보험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 달에 네. 자살 상담을 정말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. 몇 건 정도 하고 계실까요?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세보진 않았지만 2025년도 30건에서 한 50건 사이지 않을까. 네. 자살을 해도 네. 보험금이 나오나요, 이게?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이제 받을 수 없는데요. 예외적으로 자살하는 순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. 그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. 자유로운 의사결정? 그건 예를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?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. 아, 정신병 같은 게 있어서 어.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한 어떤 의미나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음. 보험금이 좀 지급이 되고 안 지급이 되고 이런 것도 있나요? 보험의 종류보다는 이제 판매된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요. 2010년 1월 그 이전에 판매됐던 상품들에서는 이제 조금 받기가 어렵고, 그 이후에 판매됐던 상품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로운 의사결정 못하는 상태였다면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내 가족 중에 누가 자살을 했다. 네. 주로 가족들이 상담을 하러 올 거잖아요, 변호사님한테. 네. 올 때 뭐 좀 챙겨와라든지. 돌아가신 분의 핸드폰을 이제 챙겨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때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인들하고 나눈 대화라든지 혹은 핸드폰 안에 유서 같은 걸 써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해서 이게 정상적인 판단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다니셨다고 하면 의무 기록을 좀 복사해 오시면 좋습니다.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제 다니셨다고 하면 돌아가신 분의 병원 기록을 복사해 주세요 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. 산행률에서도 보험금을 못 받는 상황이었나요? 보험금을 받은 사례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. 네, 50대 여성분이셨는데요. 이분은 이제 우울증을 가지고는 계셨지만 경도의 우울증,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은 우울증 환자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도 거의 받지 않으셨습니다. 근데 갑자기 왜 자살을 하게 돼요?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. 다리뼈가 이제 골절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셨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정형외과 의사가 검사한 이후에 이분한테 치료를 받더라도 앞으로 일반인처럼 못 걸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이후부터 이분의 이제 우울증이 급격하게 이제 악화되면서 불면증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. 하루에 1시간 이 정도밖에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.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되잖아요. 이분이 한 2주 정도 이제 그렇게 잠을 계속 못 주무셨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. 병원에서 이렇게 그냥 뛰어내려도 이게 보험금이 나오나요? 근데 뭐 뛰어내린 장소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.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거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돌아가신 분이 남편한테 잠을 못 자서 힘들다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하니까 좀 예민해졌나 보다 생각하고 별로 조금 대수롭지 않게 이제 여겼던 케이스입니다. 상태를 보고 빨리 정신과 진료를 받은 다음에 약을 좀 강하게 썼다고 하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궁금한 게 이분은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았나요? 이분도 아마 한 1억 5천 정도 받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. 네.